역학적 에너지는 지난 시간에 했지만 운동 에너지 K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U잖아요. 근데 이걸 이항에서 쓰면은 운동 에너지 K는 역학적 에너지 빼기 포텐셜 에너지 U 이렇게 쓸 수 있을 텐데, 포텐셜 에너지는 위치 X의 함수죠, 보통. 그러면은 우변은 X의 함수니까 좌변도 X의 함수여야 되겠죠. 물론 운동 에너지는 속도의 함수인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걸 우리가 모른다고 하면은 우변에 아는 것으로부터 계산된다. 우변을 먼저 알고 좌변을 나중에 그걸로부터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좌변에 있는 이 운동 에너지도 결국 위치 함수일 거라고요. 물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이 매크가 상수로서 주어졌을 때만 의미가 있겠죠. 이 매크가 상수고 포텐셜 에너지만 X의 함수로 변하면은 상수 빼기 어떤 X의 함수가 X의 함수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운동 에너지 함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에너지는 항상,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상수냐? 그런 시스템을 에너지 보존계라고 우리가 말해요. 나중에 여러분들 역학을 배우면, 2학년 돼서 역학을 배우면 자주 듣게 될 단어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비보존되는 계도 있는데 에너지 보존계가 더 문제 풀기 쉽거든? 특히 이제 행성의 운동 같은 것은 그 에너지 보존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되는 시스템, 즉 에너지가 일정한,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한 그런 시스템으로 가정하고 우리가 문제를 풀게 돼요. 자, 다시 돌아와서 어쨌거나 좌변에 있는 이 운동 에너지는 X의 함수일 건데, 운동 에너지는 다시 속도의 함수니까 2분의 mv의 제곱 이렇게 쓰고 나면은 얘를 이항하고 정리하면 속도를 구할 수 있죠. 속도를 X의 함수로 구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속도를 X의 함수로 구할 수가 있어요. 위치별로 속도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에너지가 주어진다면 포텐셜 에너지로부터 계산해서 구하면 돼요. 근데 답이 두 개가 나오겠죠. 하나는 오른쪽으로 가는 속도, 하나는 왼쪽으로 가는 속도인데 그게 두 가지가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이건, 그래서 두 개나 하는데 둘 중에 하나 틀린 거 아닙니까? 아니, 둘 다 물리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오른쪽으로 가는 속도고 하나는 왼쪽으로 가는 속도인데 같은 위치에 포텐셜, 그다음 에너지만 주어져 있다면 둘 중에 어느 게 답인지 모르는 거예요. 두 개가 다 답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포텐셜이 용수철에 의한 포텐셜이다. 탄성 포텐셜이다. 그래서 2분의 kx 제곱이다. 그리고 에너지가 뭐 적당히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에너지는 항상 요 포텐셜 그래프의 미니멈보다 좀 높게 이렇게 잡아야지, 그래야 여기가 양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야 얘가 복소수가 안 되겠지? 그래서 속도가 실수값을 갖도록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실수가 되려면은 이 매크가 포텐셜 에너지보다 큰 구간, 여기 지금 여기 칠한 요 구간만 물리적인 의미가 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지나가면은 속도가 허수가 되거든. 속도가 허수가 되면 물리적인 의미가 없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는 의미가 있지. 수학적으로는 답이 있지만 물리적으로는 실수와 허수의 구별이 그거거든. 실수는 물리적으로 업저버블한 거고 허수는 물리적으로 업저블 못하는 거니까. 허수는 그래서 여기 이 가로 안에가 양수가 돼야 되는 거죠. 실수가 돼야 되니까. 이게 피지컬한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안에만 대충 물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기도 해요. 여기 질량의 물체가 이 포텐셜 우물에 갇혔다, 뭐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 포텐셜 우물 안에 질량의 물체를 놓으면 걔는 요 위치에서 요 위치까지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너지가 요만큼 주어졌을 때. 자, 돌아와서 하여튼 그래서 K는 얘 둘 뺀 거니까 여기서 이 매크에서 이 US를 빼면 요 아래 요 그래프처럼 되겠죠. 그래서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이 점에서부터 요 점 사이에만 존재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서 요 제로 지점에서 맥시멈이다.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 용수철의 포텐셜 에너지가 미니멈일 때 용수철에 달려있는 그 물체 질량 M의 속도는 중앙점에서 최대다. 그렇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 좌우에 지금 여기 물리적으로 여기까지밖에 못 간다고 했는데 요 지점을 뭐라고 하냐면 터닝 포인트라고 그래요. 저기 내가 그림을 좀 더 그려놨는데 요런 걸 터닝 포인트라고 그래요. 저기서 내가 꽉 찬 동그라미로 표시를 했죠. 터닝 포인트예요. 물체가 이쪽으로 가다가 이쪽 벽에 땅 부딪혀서
되튕겨 나온다 그런 의미예요. 이쪽 여기까지 무사히 가다가 이쪽 벽에 만나면 땅 튕겨서 다시 튕겨 나온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 때는 속도가 이만큼 플러스, 왼쪽으로 갈 때는 같은 크기인데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속도도 그래서 여기다 그릴 수는 있겠는데 안 그리겠어요. 여기 제곱근을 취하면 되니까 속도는 이거보다 더 좁빛에 더 느슨해질라나? 제곱근 취하면 느슨해지겠네. 이런 식으로 되겠네.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단 말이에요.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한 포텐셜 그래프가 있는 경우가 이제 여러분들 연습 문제 같은 데 있는데 이런 그래프 한번 봅시다. 책에 있는 그림 중에 하나를 제가 그냥 옮겨 그린 거예요. 포텐셜을 x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놨는데 포텐셜이 이와 같이 미니멈을 두 개를 가져요. 더블 미니멈인데 하나가 좀 더 낮아. 뭐 이런 그 다음에 오른쪽이 약간 낮고 왼쪽이 약간 높아. 역학적 에너지가 아주 높다. 그런데 이 포텐셜 에너지보다 낮아서 이만큼 되면은 좀 전에 제가 이야기한 라직대로 한다면은 운동 에너지가 존재할 수 있는 구간, 다시 말하면 물체가 있을 수 있는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있는 거죠. 요 안쪽은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고 표현해. 여기는 포비든 에리어예요. 포텐셜 에너지 이 바깥쪽은 못 들어가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죠. 여기 이 바깥쪽은 포비든 에리어야. 왜냐하면 글이 들어가면 속도 V가 허수가 돼버려. 요거 때문에. 그래서 요 안으로 못 들어가. 여기서 터닝해서 돌아가야 돼요. 무한대에서 접근해서 어떤 물체가 왔는데 여기서 땅 튕겨가지고 다시 무한대로 돌아가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에너지가 좀 더 낮아서 만약 에너지는 주어질 수 있는데 에너지가 초기 조건으로부터 주어질 수 있는데 에너지가 좀 더 낮아서 에너지가 요만큼이다. 우리가 그거 알고 있으면은 그때는 물체가 운동할 수 있는 구간은 이만큼이겠어요. 터닝 포인트가 두 개가 되겠죠. 그런데 실제적인 모션은 약간 복잡할 거예요. 왜냐하면 속도가 이와 같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하고 포텐셜의 차이를 제곱근 취한 것만큼이 속도거든요. 그래서 여기 끝에서는 에너지하고 U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속도가 제로인데 여기서는 에너지하고 포텐셜의 차이가 크잖아요. 가장 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제곱근 한 거에 비례한 속도이기 때문에 여기가 속도가 제일 빠르겠죠. 여기 속도 0이다가 굉장히 빨라졌다가 다시 느려져요. 여기는 높이가 작으니까 차이의 제곱근 속도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다시 여기서 빨라지는데 요만큼 빠르진 않아. 그러니까 빨라졌다 느려져서 정지에서 가만히 정지가 아니라 다시 튕겨 나와요. 속도방이 바뀌어서 다시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많이 빨라졌다가 느려져서 정지. 왕복 운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닫힌 경우를 제가 여기서 설명하지 않았는데 closed orbit이라고 우리가 말해요. 닫힌 궤도다. 좀 멋진 말로. 소위 궤도 운동을 한다. 그 궤도가 닫혀 있다. 사실 여기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간단한 궤도가 될 텐데 마이너스 x 어떤 지점에서 플러스 x 어떤 지점까지 물체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안에만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갇혀 있다. 이게 이제 1차원에서 봐서 그렇지 이게 2차원 모션을 한다면 이렇게 빙빙 도는 거예요. 달이 지구 주위에 갇혀 있는 것처럼 지구가 태양 주위에 갇혀 있는 것처럼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에 갇혀 있는 것처럼 갇혀 있는 궤도를 돈다. 클로스드 오빗을 돈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오픈 서클로 제가 그 미니멈과 맥시멈, 소위 익스트리마, 극점들을 표시했는데 미니멈 포인트, 그다음에 맥시멈 포인트. 미니멈이 여러 개, 글로벌 미니멈이고 요거 로컬 미니멈이고 그러겠죠. 어쨌거나 미니멈 포인트들이고 이런 것들 다 포함한 것들을 익스트리마, 극점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 익스트리마들을 표시하면은 요런 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평형점, 이퀄리브리움 포인트라고 불러요. 이퀄리브리움 포인트. 터닝 포인트고 얘는 터닝 포인트, 얘들은 이퀄리브리움 포인트. 예? 이퀄리브리움 포인트는 힘이 0이 되는 지점이에요. 힘이 0이 되는 지점. 예, 포텐셜 그래프의 기울기가 0이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힘이 0이에요. 힘이 0이란 말은 그 순간 가속도가 0이라는 거지. 가속도가 0이기 때문에 속도가 최대거나 아니면 최소이겠지. 예, 속도는 가속도의 적분이니까.
그래서 속도는 이 순간 최소 또는 최대. 오케이. 이 경우 좀 전에 살펴봤죠. 여기서 로컬 최대, 로컬 최소, 로컬하게 다시 최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점하고 이 점은 생긴 게 틀려 먹었죠? 이쪽은 오목하지만 이쪽은 볼록하잖아요. 얘는 물성이 완전 달라요.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오목한 점은 안정평형점이라고 부르고요. 위로 볼록한 점은 불안정평형점이라고 불러요. 안정평형, 불안정평형. 이렇게 파라볼라 커브인데 위로 오픈되어 있는 거. y는 ax의 제곱 형태. 이런 형태는 안정평형. 반대로 y는 마이너스 ax의 제곱 형태는 불안정평형인데 이참 이분이 양수냐 음수냐로 쉽게 판단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됐냐 이렇게 됐냐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게 안정이냐 불안정이냐 말은 좀 더 복잡하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물체를 요 미니멈 포인트에서 약간 왼쪽으로 이만큼 끄집어 올렸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물체는 여기서 힘을 받는데 힘이 오른쪽으로 작용하게 돼요. 왜냐하면 힘이 마이너스 du dx니까. 그러니까 포텐셜 그래프의 기울기의 역수기 때문에 포텐셜 그래프가 기울기의 역수기 때문에 포텐셜 그래프가 지금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그거 역수니까 양수. 다시 말하면 힘이 오른쪽으로 작용하게 되죠. 다시 물체를 왼쪽으로 당겨 놓으면 이 물체는 오른쪽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해요. 이런 걸 이제 복원력이라고 합니다. 움직였는데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려고 해요. 반대로 이 물체를 이만큼 오른쪽으로 당겨 놓으면 마찬가지 이유로 포텐셜 그래프의 기울기에 반대이기 때문에 힘이 음수가 나와요. 힘이 음수란 말은 왼쪽으로 힘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당겨 놓으면 다시 왼쪽으로 힘을 받아서 이쪽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복원력이 작용해서. 그러면 여기서 조금 로컬하게 플럭추에이션 항상 있을 수 있거든. 나도 여기서 가만히 서 있지 못하잖아. 내가 한번 가만히 서 있어 볼게요.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요. 숨도 안 쉬어야 돼. 어렵다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조금 움직일 수 있어요. 더멀 모션이라고 그래. 열적인 요동. 근데 하여튼 그런 더멀 모션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모션을 해도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런 뜻이에요. 안정평형이란 말은. 흔들어 놔도 제자리로 돌아와. 여기가 그래서 안정이라는 말. 반대로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꼭대기에 있는 이 물체를 약간 왼쪽 이만큼 당겨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좀 전에 라직으로 하면 이게 포텐셜 그래프죠. 포텐셜 그래프의 기울기의 역수인데 기울기가 지금 양수잖아요. 역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음수돼 버리겠지. 힘이 왼쪽으로 작용해 버려. 다시 말해 왼쪽으로 살짝 밀었더니 그리 계속 가버리는 거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살짝 밀어놓은 물체는 여기서 포텐셜 그래프의 기울기는 음수기 때문에 그에 반대의 양수, 힘이 양수, 다시 말해 오른쪽으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힘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굴러 떨어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불안정하다, 불안정 평형점에 있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체가 뭐 에너지가 요만큼이어서 요 사이를 이렇게 터닝 포인트로 해서 왔다 갔다 한다면 굉장히 안정적인 궤도를 돌게 된다. 이런 궤도, 이렇게 도는 궤도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궤도 같은 거예요. 타원 궤도. 장축과 단축의 차이가 얼마 안 나지. 여름의 길이와 여름의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와 겨울의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가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사실 겨울 쪽이 더 가까워요. 지구가 이렇게 23.5도 태양의 반대편으로 기울어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더 먼데도 우리가 덥게 느껴지고 북반구 기준이잖아요. 남반구의 여름이 그래서 더 더워요. 본질적으로는. 북반구의 여름보다 남반구의 여름이 더 더워. 그래서 만약 지구가 온난화가 되면 호주는 피난 갈 데가 못 돼. 살기 어려워질 것이야. 북반구는 구조적으로 태양에서 여름에 멀어. 이렇게 다시 돌아와야지. 하여튼 여기 안정평형점에 있는 거고, 여기 한 미니멈 포인트에 그냥 있으면 그 원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뭐 에너지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쪽 솔루션과 이쪽 솔루션 두 개의 솔루션이 있겠지. 초기 조건에 따라 이쪽에서 놀던 놈은 여기서만 놀고 여기로 절대 못 가. 이쪽에서 놀던 놈은 여기서만 놀고 여기 못 가. 사이를 넘어갈 방법이 없죠. 고전역학적으로는 그래요. 양자역학을 쓰면 터널링이라는 현상이 있어서 여기랑 여기랑 이제 이어져 버려요. 여기 있던 놈이 여기 가기도 해. 그건 양자역학이고요. 약 3학년 때, 3학년 때 아직은 1학년이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벽은 못 넘어가는 것으로 여기 포비든 에리어라고 생각하는 게 편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에너지 도표는 피직스를 같이 이 도표를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걸 다루는 법을 좀 익혀야 돼요. 연습 문제도 많이 있고 말도 많이 있지만 제가 좀 전에 한 말 나중에 물어보면 이게 반환점이 뭔지 평형점이 뭔지 안정평형점이 뭔지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시험에 이 단어를 그냥 그대로 쓰는 수가 있거든. 안정평형점을 모두 구하시오라든가 그러면 뭐 그게 안정평형점이 조건이 뭔지는 다시 써주지 않죠. 당신이 찾아야 되는 거고 반환점을 구하시오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그 문제의 내레이션으로 이게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번에 이제 외력이 개한 일을 살펴봅시다. 외력이 개한 일인데, 외력 말고도 이 개 안에 마찰이 있냐 없냐에 따라 사실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지니까 갈라서 생각해 봅시다. 마찰이 없을 때하고 마찰이 있을 때 따로따로 우리가 취급을 해볼게요. 여기서 마찰은 에너지의 손실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마찰은 운동 마찰이에요. 정지 마찰은 전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지 마찰은 없으나 뭐 문제에 별로 관계가 없고요. 에너지 차원에서는. 그래서 운동 마찰이 없을 때 외부에서 외력이 개해준 일을 W external이란 말을 굳이 붙이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W 그렇게 써버려요. 근데 저는 지금 가르치는 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좀 헷갈리거든. 일 에너지 정리라든지 일 포텐셜 에너지 정리 같은 거 쓸 때 그 일이 시스템 안에 내부에 있는 보존력이 한 일인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으로 굉장히 혼란을 일으키고 있을 거야. 그런데 챕터 10 이후가 되면은 일 그러면 보통 외력이 한 일을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스템 모든 에너지는 에너지라고 표현해 버리고 보존력이 한 일은 포텐셜 에너지로 보통 주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외력이 한 일을 보통 워크라고 해서 책에서는 보통 이 익스터널 표시를 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내가 써주는 것 뿐이야. 그래서 가로쳤죠. 나중에 생략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워크가 외력이 한 일 워크가 시스템의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이런 식을 적을 수가 있어요. 이 라직은 무슨 라직이냐면 시스템이 이렇게 어떤 경계를 명확하게 가진 어떤 동그라미 안쪽에 들어간 것만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이 동그라미 밖에서 에너지를 이 시스템 쪽으로 투입하는 에너지를 W external이라고 우리가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개 내부의 에너지는 이 매크, 역학적 에너지만 우리가 일단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 역학적 에너지 하나밖에 없을 텐데 이 워크를 하면은 이 역학적 에너지가 변화할 거 아니에요.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워크 양수면 늘어날 거고 워크 음수면 줄어들겠죠. 그래서 요 외부에서 준 일이 이 개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으로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 둘이 같게 되는 거죠. 이게 새로운 일 에너지 정리가 되겠어요. 일 역학적 에너지 정리를 줄여서 일 에너지 정리다. 우리가 그렇게 불러요. 근데 요 일이 외부 힘이 한 일이고 요 에너지는 개의 에너지죠.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들이 일 에너지 정리가 지금 세 번째 나오는데 버전이 조금씩 달라. 이거는 외부의 일이 개 해줘서 개의 에너지가 변하는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형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둘 중에 어느 쪽인지는 모르지만 둘 다가 변할 수도 있고요. 뭐 하나는 줄어들고 하나는 늘어나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합계는 외부에서 준 일만큼 변하게 된다는 거죠. 예로 공지구개. 이게 지구예요. 뭐 지구 유한하니까 우리가 보자기를 덮을 수 있죠. 지구를 보자기로 싸서 지구 위에서 물체를 질량 해민 물체를 높이 h만큼 들어 올렸다고 합시다. 근데 이 들어 올리는데 지구상에 있는 뭐 지구인이 들어 올리면 안 되고 외계인이 들어 올려 준 거야. 이게 익스터널이잖아. 외계인. 에일리언. 잘못 쓰면 안 되니까 에일리언이 나타나가지고 왜냐면 지구 안에 들어올리면 지구는 개 안에 들어있는데 지구 안에 지구인이 들어올리면 요 설명이 안 되잖아. 외부가 안 되니까. 그래서 외계인이 필요해요. 잠깐만 도입하자고. 불만 없죠?
외계인 도입하는데 불만 있는 사람. 일 에너지 정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좀 필요해. 외계인이 잠깐 출연해줘야 되겠어. 외계인 1이 출연해서 에너지를 여기다 공급했어요. 지구에 있는 물체를 싹 들어 올려서 높이 H 올려놓은 거지. 지구에 있는 누구도 건드린 바가 없어. 그냥 가만히 있는 요 분필이 여기 붕 떠오른 거지. 지금 내가 올린 거다. 이거 말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딱 놨는데 이게 쭉 올라가야 돼. 내가 시범을 보일 수 없어서 미안해. 외계인을 내가 아직 섭외를 못했어. 섭외하면 내가 할 수 있는데 섭외를 못해가지고 내가 이거 하면 이거 아니거든. 이해하죠? 이해 못하면 말해. 외계인 불러올 테니까. 그래서 하여튼 들어올리면은 이 외계인이 한 이 일은 이 개의 총 에너지의 증가로 작용하는데, 뭐 처음에 정지했고 나중에 정지해서 살살 올렸다. 쿼사이스태틱 초저속으로 견인했다고 치면은 그때는 요 쪽에서 요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로만 됐겠죠. 이 지구와 이 물체 사이의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로 결과가 된 거예요. 자, 뭐 이런 예는 되게 많아요. 이게 지금 요거 아주 간단한 예지만 나중에는 뭐 진자 그래가지고 이 바닥에 있던 진자를 요만큼 들어 올린다. 누가? 밖에 있는 사람이 높이 요만큼 들어서 탁 놓으면 바닥을 싹 다시 돌아갈 때 이때 속도가 얼마냐. 뭐 이런 거 바로 요 문제로 풀 수가 있죠. 이때 준 일이 얼마냐. 뭐 등등 뭐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연습 문제에서 많이 보게 되고요. 그때 이제 외계인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되겠지. 이제 개가 규모가 좀 작아졌기 때문에 요게 개니까 그 개 밖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외부가 한 일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유형은 마찰이 있을 때예요. 외부에서 일을 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외부에서 일을 해줬는데 마찰도 있어. 그 상황은 지금 여기에 토막 마루개 좀 이따 볼 건데 개가 있는데 개 내부에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열 에너지도 발생한다. 마찰이 있고 특히 운동 마찰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변이가 있으면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열 에너지는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발생만 하지. 쿨링되는 메커니즘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열 에너지는 생기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일단 더워지면 끝이야. 다시 식히는 메커니즘이 없어요. 그래서 그 외부에서 들어온 일이 일부는 여기로 가고 일부는 여기로 가고 이렇게 갈라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져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좌변에 일이 들어왔는데 우변에 개의 역학적 에너지로 변화로 일부 가고 일부는 열 에너지 쪽으로 가는데 열 에너지는 마찰 우리가 주로 생각할 거기 때문에 마찰이 여기 하는 일, 특히 운동 마찰이 하는 일이니까 운동 마찰력 FK에다가 변이 D 곱한 형태로 보통 나타나게 돼요. 이것도 에너지고 이것도 에너지인데 이 운동 에너지 또는 포텐셜 에너지고 이거는 열 에너지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TH 더멀 에너지라고 우리가 쓴 거고요. 열 에너지로 변환되었다. 열 에너지로 흩어져 버렸다. 뭐 그런 형태로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열이 역학을 하다 보면 곧 중요해져서 역학 끝나고 나면 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역학 끝나고 나서 열 에너지를 열 물리 파트를 가리키는 이유가 역학하다 보면 열이 꼭 나타나. 궁금증을 사람들 사이에 가지게 만들거든. 열이 도대체 무슨 일이 하는가. 그래서 열 물리를 동시에 곧 배우게 돼 있어요. 자, 토막 마루개를 살펴봅시다. 마찰력이 있어요. 이 바닥이 지금 마루고 위에 토막이 있어요. 최초 속도 V0, 나중 속도 V.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변이가 D다. 외력 F로 지금 요게 요 F를 줄 놈이 얘죠. 지금 익스터널 표시를 안 한 거다. 얘가 지금 요 워크를 줄 거죠. 얘가 지금 외력이에요. 요 외력이 그래서 이런 스몰 스케일의 문제에서는 외력이 뭐 언놈이지 파악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당신들이 파악해야지. 문제에는 되게 불친절하게 쓰여 있을 거거든. 여기서는 요 F가 요 좌변에 워크를 줄 거예요. 예측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요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있겠죠. 운동 마찰 FK 왼쪽. 그래서 자유물체 그림을 그린다면 질량 M 점으로 찍고 오른쪽으로 라지 F, 왼쪽으로 FK. 질량 M 가속도로 오른쪽. 그런데 요 중에서 이제 라지 F는 뭔지 몰라요. 원인이 뭔지 이게 보존력인지 아닌지 뭔지 모르지. 사람이 땡길 테니까 그게 보존력이겠어. 그냥 아무 힘도 아닌 힘인 거지. 외력이야 그냥. 이름 없어. 종류는 중요하지 않아. 부모님이 용돈을 줬는데 그게 보존 용돈인지 비보존 용돈인지가 중요해? 나한테 오는 용돈인 게 중요한 거지? 그렇지?
그게 외력인 거예요. 나는 몰라. 그게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고. 응? 근데 요 시스템 안에서 내가 알아요. 요 FK는 비보존적인 마찰력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역학 문제로 푼다고요. 어떻게 풀어서 보나마나 가속 운동하니까 등가속도 운동이겠네. 그래서 가속도를 구한다. 이 법칙. MA는 우변 F. 오른쪽으로 F, 왼쪽으로 FK. 그래서 가속도 A를 구할 것처럼 일단 식을 써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속도, 나중 속도, 처음 속도 있으니까, 족보 3번. 등가속도 운동 빅3 3번. 2A 곱하기 변이는 나중 속도의 제곱 빼기 처음 속도. 그래서 요 두 개로부터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요 1에너지 정리를 쓰고 싶으니까, 요 1은 요 힘 F가 한 일이고, 그래서 F 곱하기 T. 이게 이제 힘 F가 한 일, 즉 외력인데, 그걸 구하기 위해서는 F를 알아야 되고, F를 그래서 이해하기위해서 F는 MA 더하기 FK.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T를 곱할 판이죠. 근데 여기 F는 M, A 자리에 이거 쓰고, 여기서 A를 구해가지고요. 옮겨 쓰고, D 곱하고, FK에다가 D 곱하고, 정리하고 하니까 2분의 1 MV의 제곱 빼기 2분의 1 MV 제로의 제곱 더하기 FKD 이런 형태가 되네. 앞에 두 개 딱 보니까 이게 델타 K죠.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고 뒤에 게 FKD인데 이게 서멀 에너지의 변화량이잖아. 그러니까 이만한 서멀 에너지가 발생하고 이만한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발생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힘 F가 한 일은 F 곱하기 D다. 이런 걸 우리가 알겠어요. 요 델타 매크가 델타 K가 델타 E 매크죠. 역학적 에너지 중에서 지금 운동 에너지밖에 없으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변화가 없으니까 높이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는 보통 마찰이 있냐 없냐로 이제 여러분들이 경우에 따라 그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중에서 운동 에너지만 변하는지 포텐셜 에너지도 같이 변하는지에 따라서 종류가 막 수만 가지로 갈라지는 거죠. 좀 전에 봤던 이게 진자에서 바닥점에서 이렇게 들어올려서 나중에 속도를 구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역학적 에너지 중에서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가 동시에 등장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이렇게 수평면에 있으면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만 등장하는 스타일이고 뭐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클래시피케이션 해서 이 문제가 어디까지 적용했구나. 마찰력을 적용했어? 그러면 우변에 열 에너지 발생 집어넣어야 돼. 마찰력 없어? 그러면 보존돼야 돼. 외부에 들어온 게 그만큼 에너지로 다 갈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자, 이제 총에너지를 살펴볼게요. 총에너지. 총에너지란 말은, 지금은 이렇게 총에너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역학적 에너지, 뭐,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런 수많은 에너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총에너지라고 이야기하지만, 1학년만 총에너지라고 그러고, 조금만 지나면 그냥 에너지 그러면 총에너지를 말해요. 그냥 에너지 그러면 모두 다 합친 거, 모두 다 합친 에너지 딱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기호로 쓸 때는 그냥 E, 에너지 E라고 쓰거나, 아니면 굳이 이 토탈 뭐 이런 식으로 쓰죠. 그냥 저는 E 이렇게 쓸게요. 책도 그렇게 보통 선택하고 있어요. 한글로 쓸 때는 1학년들은 처음이니까 구별하는 차원에서 총에너지, 전체 에너지다 뭐 그런 의미예요. 자, 이런 단어, 이런 말을 기억하는 게 좋아요. 이 문장 그대로 기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고립계의 총에너지는 보존된다. 고립계의 총에너지는 보존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립계의 총에너지는 보존된다. 이건 이제 전제죠. 고립계가 아니면 보존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고립계의 뭐 역학적 에너지 또는 열 에너지 등등은 보존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두 가지가 다 고립계여야 되고 총에너지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보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보존되는 게 아니라 이런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고립계란 말은 isolated system을 말하는 건데, 뭐가 아이솔레이트 돼 있냐? 외부랑 아이솔레이트 돼 있는 건데, 외부랑 에너지 출입이 없는, 그걸 이제 상호작용 없는, 또는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박스를 쳐서 이야기하는데, 걔가 이렇게 박스인데, 박스 바깥쪽에서 뭐가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는 길이 다 막혀 있어. 뭐, 단열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뭐,
피지컬하게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이 꽉 막혀 있다든가 뭐 이렇게 이런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일을 여기다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내부에 있는 에너지의 온갖 형태, 뭐 역학적인 거, 뭐 높이의 위치에 의한 거, 뭐 있지만 열 에너지, 뭐 심지어 인터널 에너지까지 여기까지 확장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인터널 에너지도 좀 이야기할 필요는 좀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하여튼 모든 에너지 형태를 다 해서 에너지라고 했을 때 그것들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여기 있는 뭐 델타 K라든가 델타 U까지는 살펴봤는데 열 에너지까지도 마찰력 때문에 살펴봤어요. 근데 이 대목부터는 인터널 에너지도 좀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인터널 에너지는 어떤 형태냐면 겉으로 모양, 예를 들어서 속도라든가 뭐 물체의 위치라든가 이런 건 변화하지 않았는데 에너지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휴대폰 안 들고 왔는데 휴대폰이 겉으로 멀쩡해. 근데 배터리가 다 닳았어. 무게를 재보면 무게 차이가 거의 없어요. 거기 전자가 뭐 몇 쿨롱 빠져나갔다고 해서 그 무게가 얼마나 차이가 있겠니? 전자 하나가 얼마나 가벼운데. 그래서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차이가 없는데 에너지가 변해. 그런 거 있잖아? 배터리.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좀 더 낮은 단계로 내려가서 이야기하면 분자의 들뜬 상태. 분자의 에너지 레벨, 에너지 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바닥 상태라는 게 있고, 들뜬 상태라고 있는데, 바닥 상태, 들뜬 상태 그 분자의 모양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이게 에너지는 더 큰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 거죠. 생화학적인 에너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달달한 주스를 한 잔 마셨더니 힘이 나. 왜지? 거기에 에너지가 들어있기 때문이잖아. 그 에너지를 내가 써서 분해해가지고 내가 지금 강의도 하고 그런 게 이제 생화학적인 에너지죠. 그런 거 겉으로 뭐 운동 에너지라든지 포텐셜 에너지에 별로 영향이 없지만 그 보이지 않는 거 그런 것들 다 인터널 에너지라고 우리가 물리학에서는 또는 열물리까지 포함해서 물리학에서는 간단히 줄여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외부랑 상호작용이 않는 고립계라는 가정만 있으면 외부에서 할 수 있는 이 워크가 없기 때문에 좌변이 제로고 그래서 일 에너지 정리해서 좌변이 0이니까 이 총 에너지는 보존된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사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 때는 뭐 크게 요 세 가지 형태로 풀겠죠. 내가 속도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속도의 포커스에서 운동 에너지 변화의 포커스에서 나머지를 죄다 먼저 구해가지고 그걸 사용해서 속도를 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전개할 거고 뭐 문제에서 위치를 내가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위치에 영향이 있는 포텐셜 에너지만 좌변에 놓고 나머지 죄다 우변에 놓아가지고 미리 저거 다 계산해갖고 그걸 사용해서 위치를 구한다든가 열 에너지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그렇게 하겠죠. 자, 사륜구동 자동차 예제를 듭시다. 사륜구동 자동차인데 사륜구동 자동차의 바퀴가 뒤로 이렇게 사륜구동 자동차 앞으로 지금 가속을 하기 위해서 바퀴를 돌리고 있어. 근데 사륜구동이기 때문에 모든 네 바퀴가 다 돌아. 다 힘이 세요. 그래서 뒤로 막 땅을 밀려고 할 텐데 땅은 안 밀리겠지. 정지마찰이기 때문에 땅은 그래서 앞으로 밀어요. 땅이 정지마찰 FS로 앞바퀴 2개, 뒷바퀴 2개를 밀기 때문에 자동차는 앞으로 가속이 되는 거거든. 내가 앞으로 걸어가는 이유는 땅이 나를 밀어주기 때문이에요. 뒤로 미는데 바퀴가 이렇게 뒤로 미는데 반작용, 그걸 버티는 마찰력이 앞으로 똑같은 크기 힘으로 밀어서 이 바닥점을 순간 정지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마찰력 때문에 자동차가 앞으로 간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힘으로 하면 이렇게 될 거고 이걸 그 자동차 도로계를 전체를 다 이렇게 묶을 수 있다면 이거는 고립계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뭐 에너지가 들어가고 물론 이제 자동차 배기가스가 있고 부글부글 열 에너지가 밖으로 나갔으니까 열 에너지 손실 아니야? 전기 자동차로 할래. 그러면 필요 없겠지? 전기 자동차로 할래. 전기 자동차로 내가 바꾸도록 하겠어요. 혼다. 뭐 혼다나 도요타의 전기 자동차 버전으로 내가 사륜구동으로 바꿔버리지 뭐. 하여튼 열 에너지 발생 안 하고 왜냐하면 정지마찰만 활용하기 때문에 열 에너지 전혀 발생시키지 않고 이 프로세스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포텐셜 에너지 변화도 없을 거예요. 수평면에 그대로 움직인다고 가정하면은. 그래서 좌변의 1이 0이에요. 우변에 총 에너지 써야 되는데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인터널 에너지 변화량만 쓰면 되겠는데 시간이 5분밖에 없네? 키포인트만 이야기하면 여기 그 운동 에너지, 인터널 에너지인데 이 인터널 에너지가 이 항에서 쓰면은 인터널 에너지가 음수여야 되죠. 왜냐하면 연료로 소비해야 되니까
요 내부의 연료를 소비해서 바퀴가 돌 거 아니에요. 배터리가 됐건 뭐 가솔린이 됐건. 그래서 여기 그 원인이 있는 거고. 근데 여기 속도의 변화량, 운동 에너지 파트만 이거는 구할 수가 있는 게 속도의 제곱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이니까 이게 E 곱하기 A 곱하기 변이잖아. 그래서 거기다가 M 곱하고 뭐 E 곱하고 하면은 그게 이제 MA 힘 곱하기 변이가 되죠. 근데 요 MA 요 힘은 여기 작용할 힘이 요 네 바퀴에 작용하는 마찰력 4개밖에 없기 때문에 4Fs 고 그게 요거의 MA 가속도를 주기 때문에 요 MAD가 4FSD예요. 그래서 그 내부 연료가 상태가 어떤지는 전혀 우리 몰라도 되고 요 값들로부터 속도, 나중 속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주의할 점은 요 1 곱하기 변이 이게 힘 곱하기 변이 이게 이제 1의 단위인데 요 1이 외부 힘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찰력이 외부가 아니잖아. 고립계니까 자동차 도로계 안에 포함되어 있는 힘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내부의 힘이고 마찰력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마찰력은 일을 할 수가 없거든. 특히 정지 마찰은. 겉으로는 정지 마찰이 일을 한 것처럼 써져 있지만 이걸 정지 마찰이 일을 했다고 해석하면 곤란해. 왜냐하면 정지 마찰은 변이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본 거는 뭘 본 거냐면 아직은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았지만 나중에 챕터 10, 챕터 11을 배우면 회전운동을 배우는데 회전운동에서 이 돌림 힘, 바퀴를 돌리는 힘, 그 돌리는 힘을 타우라고 쓰는데 돌리는 힘과 돌아간 각도, 세타, 타우 델타 세타가 또 1이에요. 근데 그걸로부터 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사용해서 지금 이걸 구한 거예요. 여기서 요 값이 사실은 토크 곱하기 델타 세타인 거야. 겉으로 보기에 마치 마찰력이 일을 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자동차를 돌리는 내부의 힘으로부터 오는 토크와 각도와의 관계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내부에서 해준 일이고 다시 말하면 일 운동에너지 정리로부터 이거는 계산이 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외력처럼 착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용수철 토막계 고립계는 이건 뭐 쉽죠. 용수철이 있고 용수철의 이 질량 매스M이 날아와서 쾅 충돌해요. 그래서 용수철을 압축을 하는데 충돌하기 직전까지는 바닥에 마찰이 없었고 충돌한 직후부터는 마찰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온동 에너지가 일부는 용수철의 포텐셜 에너지로 가고 일부는 열 에너지로 발생되는 그런 상황. 합쳐서 고립계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일은 외력이 없기 때문에 외력은 없고 운동 에너지 변화, 포텐셜 변화, 에너지 변화 생겨날 거고요. 운동 에너지 줄어들 거고요. 열 에너지는 발생되겠죠. 이걸 사용해서 식을 풀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D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돼서 답이 2개가 나오거든. 압축된 거리라고 했기 때문에 답이 하나예요. 압축된 거리가 아니라 뭐 속도가 0이 되는 위치 아무거나 구해봐라 그러면 속도가 0이 되는 위치는 압축됐다가 나올 수도 있거든. 그래서 2개가 있지만 압축된 거는 하나밖에 없죠. 이 중에서 하나만 골라야 돼요. D가 양수인 게 압축된 거니까 플러스인 해를 구해야죠. 마이너스인 해는 뭐냐면 반대로 이렇게 되튀어나와서 속도가 0이 되는 위치야.